오늘 눈이 많이 와서 운전하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그 지방에 있다가 운전하다가 네. 큐가 이제 났는데 다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그 진아입니다. 오늘 눈이 와서 운전하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네, 안 늦었어요. 상가연합회님. 네, 오늘 저는 아침부터 새벽 일찍 좀 일찍 그 지방에서 올라온다고요. 운전하다가 졸음도 너무 많이 오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많이 고생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평소에 평소에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난다고요. 화장을 별로 안 하는 편이라 자꾸만 안 하는 처음엔 조금 이렇게 눈썹도 그리고 막 했었는데요. 요즘 점점점 그 화장 안 하는 버릇은 여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깜빡하고 루즈도 안 발랐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운전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좀 고생했던 것 같아요. 잠도 너무 와서요. 차 세워놓고 옆에 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후가 되니까 힘도 조금 빠지고요. 긴장감이 좀 풀리는데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감사합니다. 네. 초콜릿 확실히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당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초콜릿. 네.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을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제가 이 사업 과제, 중기청 사업 과제를 계속 방송하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 성장이니까 7년 미만 기업들한테 돈을 2억까지 주는 과제다 보니까 바우처를 써라, 얼마만큼 써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부수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요. 오늘 좀 편안하게 방송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도 조금 잘 귀를 쫑긋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2017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고요. 1차 시행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그 창업과제에 대해서만 주는 건데요. 그 창업과제와 또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가 포함됐어요. 마찬가지로 창업과제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참여 활성화 과제가 포함된 창업과제는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사업 목적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서 성장 및 촉진, 그리고 여성 창업기업 등을 지원으로 경제활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고요. 작업은 한 1,106억이고요. 1차가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거니까 꽤 많은 자금이 들죠. 왜냐하면 4차까지 있으니까 네, 1차에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1차와 4차 1월, 2월, 5월, 7일 날 공모가 있는데요. 2월 달하고 5월 달 공모는 품목 지정인 거고요. 1차와 4차 1월 달하고 7월 달 하는 건 자유 공모예요. 그래서 원래는 좀 자유 공모가 없는데 이 이제 창업 자금도 그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도 네, 그 과제 중에 두 가지는 품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총 1,000억 좀 1,100억 정도 되는 규모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100억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월에 70억인데요. 그래서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주위에 여성이 대표이신 분이나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런 분이 계신다라면 이 과제 꼭 신청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월 31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니까 조금 급하게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1월과 7월이 있어요. 1월에 거의 다 뽑겠죠. 근데 뭐 이게 남았으면 뭐 7월에 금액이 더 편성되겠죠. 더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는 도대체 어떤 건지도 오늘 한번 볼게요. 그리고 기술 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역 예산 배분 적용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좋겠죠. 네. 네, 과제가 좀 정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잘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혹시나 주위에 계시면 한번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R&D 바우처 제도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이제 자금이 그 R&D 연구 개발 과제로 쓰이지 않고 좀 다르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R&D 바우처 제도를 적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R&D 바우처란 제도는 도대체 어떤 건지를 보게 되게 되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 전문기관,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해서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게 소규모 신용 한도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런 연구 전문기관을 지정해 놓은 곳에 대해서 같이, 그러니까 그쪽에 업무를 맡겨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전 이 기업에 맡기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R&D 바우처, 반드시 이 기업, 이 기업, 이 기업에 이런 그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해서 그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자금 도대체 얼마? 아, 감사해요. 네, 네. 그 정부 출연금 비율이,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80% 이내, 그러니까 그 정부 출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2억을 준다고 하게 되면 그 총 사업비가 얼마냐면요,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2억을 나누기 0.8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주는 게 2억이고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5천인데, 그 중에서 2,500만 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협약 맺을 때. 그리고 2,500만 원치는 우리 회사에 그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이제 이 저기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2억인 거고요. 총 사업비는 2.5억인 거죠. 네, 안녕, 어서 오세요. 4302님. 네. 그리고 민간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이고, 그래서 50% 현금이라고 하니까 이건 총 사업비는 2억 5천인 거고요. 정부에서 2억 부담하는 거고, 기업은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준비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1억 이내에서만 가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중에 내가 다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없으시고요.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를 선택하셨으면 창업 과제에서는 같은 시점에서는 못 내세요. 그리고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력이 좀 경쟁이 좀 덜 치열하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 어서 오세요. 네, 뭉치님. 네, 다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1월과 7월에 지금 이게 4번 공고가 나오는데요. 1월과 7월은 자유공모고, 그리고 중간에 2월, 5월인가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2월하고 5월에 하는 2차, 3차는 품목 지정이라서 그 자유공모를 하고 싶다라면 지금 들어오시는 게 좋고, 자금의 거의 10분의 4 정도가 초창기에 다 자금이 되는 거니까요. 조금 네, 빨리 10일 31일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때 지금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 자격은 어떤 건지 보니까요. 그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네, 창업 후 7년, 네, 7년 이하인 기업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여성 참 여성 참 여성 참여, 우리 발음이 안 돼서 활성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창기 창업 과제, 그러니까 7년 미만인 거고요. 창업한 지. 그리고 아래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라는 건데,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접수 마감일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접수 마감일 기준에 창업 7년 미만이면 돼요. 여성 그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란 도대체 그런 유형이 어떤 거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성 참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 기업이 대표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여성 기업 제2 여성 기업으로, 네, 여성 기업으로 신규 채용을 그 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 과제 수행 조건을 하거나 채용 예정인 여성 창업 기업인 거고요. 사업 공고일 기준에 6개월 이전에 채용된 그 직원이 있으면 돼요. 이게 그 정규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채용 예정인 경우도 돼요. 그래서 협약 이전에 채용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 기업이면서 직원을 최근에 6개월에 한 번 뽑았거나, 아니면 협약 체결하기 전에 한 번 더 뽑으시면 된다는 게 거고요. 이게 여성 창업 기업이라고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창업 기업은 뭐냐면, 경력 단절 여성은 견단연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규 채용, 그래서 한 명 이상 정규직으로 R&D 과제 수행 족고를 하거나 채용 예정인 창업 기업인데요. 어떤 거냐면 임신하거나 출산, 육아 등으로 가족 구성을 돌봄 등으로, 네, 경단년, 네, 발음 잘 안 돼요. 제 발음이 나쁘잖아요, 좀. 이후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뽑으면, 네, 한 명이라도 뽑으면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창업 기업이에요. 네. 네, 제가 요즘 웃음까지 주나요? 네. 그리고 예비 창업팀인데요. 창업팀이 이제 2인 이상이고요. 2인 이상인 거고, 그 중에서 50% 이상인 약간 경단년 또는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심의조정위원회가 평가 결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가능한 자, 아직 예비 창업이니까 그 평가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가 된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인이 도대체 여성 과학기술인이 제가 그랬나요? 제가 그렇게 발음한 경단년. 네. 네.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창업 기업. 네. 그래서 그 4번이 뭐냐면 그 이공계 분야 연구 기술직을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이공계를 전공한 여자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4번 유형들은 여성과학기술로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창업팀 50% 이상이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창업 기업이거나 여성 과학 기술인으로서 그 1개월 이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이공계를 전공한 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대학이라든지 산업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이라든지 원격대학 같은 이공계를 전공한 여성이라는 것들이 주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여기 그 경력 단절 여성 채용에 대해서 정의가 뭐냐면, 그래서 그 임신 출산 등이나 육아로 가족 구성원들을 돌봄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이 취업하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이 법에 대해서 용어를 뜻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 활동 촉진이라는 것은 뭐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제반 활동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고, 이런 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창업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창업 과제와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있는데, 그거 창업 과제는 1년에 2억 주는 거고요.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는 1년에 1억 주는 건데, 이게 100억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 참여 이런 여성 참여 활성 과제가 가능하다라면 붙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네. 네. 그리고 자유공모이고요. 그리고 1년에 4번 지금 하고 1, 2, 5, 7월에 지금 사업 공고문이 나왔고 1월에 지금 자금이 가장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3년 전에 입사한 분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네. 3년 전에 여기 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요게 딱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규 채용. 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서 신규 채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R&D를 위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뽑아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잠깐 옆으로 살짝 뭐 같은 개념인데 뺀다면 올해 보는 거는 수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요. 그 이제 새롭게 사람들을 인력 창출을 했느냐 보는데, 특히 여성의 과거의 사회 참여가 단절되어 있던 여성들을 뽑게 되거나, 특히 그 여성 중에서 과학기술을 전공했는 이공계 계열을 전공한 여성들을 그 이제 뽑게 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그 사업 계획서 쓸 때 중요 포인트예요. 많이 가점을 많이 본다, 좀 체크를 많이 한다. 네, 정부에서 이쪽으로 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청 조건은 창업 과제나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중에서 두 가지 중복은 안 되고요. 한 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 그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가 1억이지만 혹시나 가능하다면 난 꼭 이번에 좀 정부 출연금을 받고 싶어요라고 하게 되면 신청해 보면 좀 선정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사업화 수입 창출이 가능하며, 아래 위탁형, 비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술 개발 과제라고 하는데, 바우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부의 과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충분히 안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과제는 다 예, 네, 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약간 이 여성 참여 활성화 유형별 신청 자격은요, 따로 빼서 그 돈을 100억이 아예 사업이 측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이렇게 이 과제가 두 가지 지금 과제를 제가 설명한다고 보면 돼요.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창업 과제가 있는데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총 예산비가 1,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100억 정도에서 그 1차 과정 70억이 아예 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업 과제이지만 창업 과제는 똑같은 부분이지만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는 따로 되어 있어서 이네들끼리만 경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제가 확률이 더 이렇게 저희가 치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건에 맞추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성 그 기업이면 그 직원을 최근 6개월 이내에 한번 뽑았거나 협약서 작성하기 전에 한 명 뽑으시면 된다는 거고 또 그게 아니라면 대표가 여성 기업이 아니라게 되면 경력 단절 여성 채용을 해서 네 그렇게 신규 채용을 해서 이 여기 지금 100억 주는 과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 위탁형 바우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형 바우처는 도대체 뭐냐면 정부가 이런 기관에 주관 그 이런 그 기관에 기관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적혀져 있어요. 이런 기관이 반드시 그 저기 자금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2억이면 2억 받은 것 중에 몇 프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주관 기업이 기술 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 기관의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연구 같은 것들을 했을 경우에 그 위탁 개발비 총 사업비에 정부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가상하고 주관 기업은 뭐 직접비의 40%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부의 자금을 반드시 바우처를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복잡하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창업 성장 창업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조건들이 까다롭게 오늘 좀 풀이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돈을 이렇게 명확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위탁 근데 위탁 그 이제 그 사업비에서는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2억 5천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말고 총 사업비가 2억 5천인데 네, 위탁 개발비나 네, 전문가 활용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사용하지 못하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탁 연구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창업 과제에 있는 거니까. 네. 다시 한번 그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 위탁 연구 개발비는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네. 20% 이상을 이렇게 위탁 연구 개발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 강제적이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어, 그, 뭐 주간 기업은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거의 직접비가 모든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40%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까다롭게 적어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웬만하면 그 위탁형 바우처를 사용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위탁형 바우처는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 장비 사용 및 시험 분석 검사를 활용하고서 하는 과제니까 이런 과제에 대해서 네, 그 네, 연구 장비 재료비 및 연구 활동비의 총 사업비에 현금의 20, 30%까지 필수 계상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네. 음, 네, 좀 이렇게 그 계상 한도를 측정해 놨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냥 이 내용이 좀 복잡하시더라도 쉽게 이해하시면 마음대로 사용 못해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좀 더 좀 쭉쭉 볼게요. 시험비로 2천만 원, 연구 내 장비 임대료로 2,500만 원을 계산하면 돼요. 네. 네. 음, 네.
총 사업비의 4,500만 원을 반드시 바우처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험비는 2천만 원, 네, 시험비는 2천만 원이고요. 연구, 장비, 임대료는 2,500만 원까지 계산하면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네, 이래요. 네, 그래서 그 이게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 포인트 얘기할 때. 네, 그리고 네. 네, 꼭 위탁 바우처를 사용 안 해도 또 비위탁형에 다 써도 되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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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네, 다만 기술 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 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의무 사용에 제외된다라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야인지 한번 보게 되게 되면 대분류가 지식 서비스 분야고요.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등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그 지식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꼭 바우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겠죠. 곧 인력이 곧 연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네. 어, 그리고 바우처 공급 기간, 보다 보면 도대체 내가 연구하고 싶은 대학 및 연구기관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밑에 홈페이지하고 어디서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신청 자격 등의 검토 확인 같은 경우에는 네, SM테크로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벌써 25분이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자 등록증 설립 연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창업 7년 미만 기업만 갈 수 있으니까 뭐 부채 비율이 1000% 넘으면 안 되고 뭐 R&D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참여 제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 뒤에 조금 나와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1, 2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올리셔야 된다는 거고 파트 2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파트 2는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파트 2를 되게 잘 작성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거기까지 볼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내셔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가 많이 좀 심플하게 줄었어요. 네. 네. 그리고 서면평가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면 서면평가가 2월에 이루어지고요. 현장평가를 해요. 현장평가를 해서 그래서 뭐 신청 자격이 충분히 되는지 이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수출 잠재력과 고연 친화도,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서 평가를 조사하고요. 그리고 4월에 대면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이면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을 하는데요. 여기서 대면평가 지표 중에서 수출 잠재력 평가 점수가 미흡이라고 나올 경우에는 전체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제외돼요. 그래서 수출 잠재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 잘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얼핏하셔야 되고 또 앞전에 조건에서 뭐 이제 직원 그리고 또 인력을 창출하게 되면 더 좋은 거고요. 직접비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신규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뭐 뽑으셔도 좀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지원 과제 선정은 5월에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 공고가 나왔어요. 지금 사업 공고문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과제 신청을 1월 31일까지 네, 하는 거고요. 서면 평가를 할 거고 현장 평가를 할 거고 대면 평가를 할 거고요. 과제 선정에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수출 잠재력 평가가 미흡이라고 나올 것서 탈락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선정 결과가 통보가 되면 그래서 협약 및 자금 지원 주간 전문기관이 하고 네, 관리 점검 최종 점검하고요. 최종 평가 후 사후 관리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요 정도 끝에쯤 되게 되면 네, 현금 2,500만 원 준비하시고 내셔야 돼요. 기술료 납부는 우리가 연구하고 있다는 게 성공이라는 판정을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중소 중견기업 기준으로 최대 4년간 이제 우리 같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10%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네, 납부하시면 된다는 거고 일찍 내주면 할인도 해줘요. 네. 그리고 경상기술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 성과물에 관련된 매출액의 산정 자료를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5년간 개발 결과물에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받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보통 정액기술료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좀 넘어갈게요. 일단 채무 불 그러니까 뭐 국세 같은 거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안 돼요.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기관 등에서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에 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이 잠식 자본 전액이 잠식인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 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외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넘어갈게요. 쭉쭉. 그리고 그 이제 세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은 내역 사업이 이제 이건데요. 이거 세부 과제에서 그 세부 과제는 연 2회 이상 신청 받을 경우엔 1회에 한해서 재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만약에 1월 달에 사업 계획서를 내서 탈락했잖아요. 그러면 그 5월 달에 딱 한 번만 더 재신청이 가능하고 7월 달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5월 달, 7월 달인데요. 어차피 1월 달에 신청 평가 중이니까 2월 달에는 그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낼 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그 연위에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거고 원래 1월 달에 지금 1월 31일까지 사업을 내면 2월 달에 지금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때는 요 사업에 대해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이건 1년에 4번이잖아요. 7월 달이 마지막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행 과제가 하나가 있다면 한 개 더 할 수 있고요. 수행 중인 과제가 2개 있으면 2개가 되는 거예요. 7월엔 재신청 가능해요. 어,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제가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남았을 경우에는 뭐 첫걸음 협력,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 된다라고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R&D 졸업제 최대 4회까지만 된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졸업제 사업이에요. 공정 품질이라는 거 산학연 협력하고요. 창업 성장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내가 만약에 1년짜리 사업을 했다라면 1월 1일부터 협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면 7월 1일 이후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2년짜리라면 마지막 남은 기간 6개월밖에 안 남은 걸 얘기해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졸업제, 사업제라는 거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서 그 전에 6개월밖에, 그러니까 6개월 사업이 마지막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졸업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4번, 평생 기업이 4번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이시죠? 제가, 요게 4번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4번 하면 끝이라는 거죠. 창업 성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걸 4번 하셔도 되지만 이런 지금 졸업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4번 하시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고요. 기술 혁신이나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타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다른 사업들은 몇 번이라고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쭉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자유공모가 있고 품목 지정이라고 있는데요. 1월달하고 7월달은 자유공모고 2월달, 5월달은 품목 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품목 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개발 내용을 제한하는 자유 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 기관을 선정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정된 것 중에서 그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기술 혁신이나 쌍용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되게 좀 크죠. 뭐 4억, 뭐 작아도 뭐 4억, 5억, 6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제한이 무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달라요. 기업이 뭐 벤처를 받아야 된다는 건지,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지, R&D에 대해서 그 매출액의 몇 프로가 된다든지 어떤 그러니까 그 사업명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렇게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뭐 품목 같은 것도 올해 같은 경우 좀 지정된 경우가 많죠. 품목 지정이 많죠.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다는 거, 네,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이제 혹시나 문의 처하게 되면 이렇게 문의하라는 거고요. 그 위탁 연구 기관의 범위는 여기 부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음,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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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시네요. 네, 위탁 연구 기관의 네, 네, 위탁 연구 기관의 범위는 지금 이렇게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게 바우처겠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탁 연구기관 네, 그런 거고 네 그리고 그 R&D 바우처 지원 범위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오늘 34분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말이 정말 어렵네요. 제가 봐도 쭉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위탁 기관과 연구 장비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네, 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요거 한번 설명해 봐 드릴까요? 그 이제 바우처 지급은 전문 기관, 주관 기관이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거 쉽게 설명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이거 보다 오늘 머리 아팠어요. 정말 편안하게 오늘 좀 쉬울 줄 알고 좀 했는데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이제 그 이렇게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사용해서 자금들이 우리가 기업에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관 기관이 잘 이제 자금들을 위탁해서 잘 주겠다 뭐 이런 돈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렇게 창업 성장 이렇게 7년 미만인 기업에 그러니까 연구 개발 자금을 2억을 줄 테니까 이렇게 그 바우처 지정된 곳에 활용을 해서 음, 그 연구를 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우처 의무 사용 제외 기술 분야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게 되면 경영 전략 금융 무역 서비스라고 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사 관리나 법무 회계 서비스 같은 걸 만든다거나 디자인 서비스,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서비스, 뭐 이런 유통 마케팅 서비스, 제품 품질 관리 기술이라든지 시험 검사 분석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지 어,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 과제 사업 기술표 분류상 어, 잠재적 수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출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네, 네, 네. 수출에 관여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안 되면 네, 네, 이게 안 되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상가연합회님 진짜 더 네, 저보다 더 대단하신 것 같으신데요. 네.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수출의 관계, 수출에 저희가 정부가 포인트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인력, 그러니까 사람을 새로 뽑았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줘요. 그래서 사업계획 작성할 때 그걸 정말 중점적으로 설사 안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네. 가점을 네,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쪽에서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오늘 그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도 좀 뒤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업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볼게요. 다음에 바우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잠시만요. 예. 너무 많네요. 이렇게 쫙 제가 오늘 안 붙여넣기를 안 했더니만 잠시만요. 네, 네. 그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창업 과제인데 창업 과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네. 네, 멀미 나시죠? 네,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하고 창업 과제 있는데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는 1,100억 중에 100억이 따로 예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월 달, 2월 달, 5월 달, 7월 달에 큰 네 번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공고되는 거고요. 그 1월 달과 7월 달에는 자유 공모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원 한도는
그 1년에 2억까지 주는 거고요.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는 1억 이내에 준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자유공모라고 말씀드렸고요.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이 세 가지 있고 이 유형에 포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따로 경쟁을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총 사업비는 2억인 그 사업 정부에서 주는 건 2억이고요. 우리가 기업에서 준비해야 되는 자금이 5천만 원이다. 그중에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바우처라는 개념이 있다. 바우처라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한 곳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제 위탁해서 연구 같은 것들을 하고 그 활용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해서 4,500만 원에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식 서비스 분야나 소분류가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등에 관계된 분야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 선정평가위원회에서도 바우처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 가능 시 사업비에 조정을 하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사용할 수 있으면 연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우처 공급 기간이 난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보시게 되게 되면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쪽에서 연결해서 네,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바우처를 우리 기업에 맞는 바우처를 잘 선정하셔서 네, 잘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네, 네, 네. 오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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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참여 활성화 기업은 네, 1년에 2번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좀 두섭게 정신없게 멀미나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바우처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준비해서 다시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그 기술 중소기업에 관계된 사업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기회 되면 중진공에서 지금 이번 주에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교육했다고 해야 되나? 네, 네, 했거든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다시 방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